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계열 기본 이론 14번째 시간 강의를 할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호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 저희가 통계적인 모델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실제 코딩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AR 그리고 MA 모형을 만든 다음에 정상성을 테스트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걔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는데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AR 모형을 생성 후 정상성을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리마.sim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AR1 여기는 제가 얘기했었죠? P, D, Q로 입력을 해서 이 P 같은 경우는 AR 모델에 있는 이 P라고 볼 수 있고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간의 우리가 차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변환할지가 D라고 볼 수 있고 Q 같은 경우는 MA 모형의 Q 그래서 MA를 몇 개까지 볼지 AR을 몇 개까지 볼지 그 데이터 간을 얼마를 뺄지를 예측하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어떠한 모델이 나오면 그 모형을 가지고 지금 한 200개의 데이터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를 지금 AR1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시각화를 해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정상성을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이 일정한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도 어떻게 되는지 분산이 일정한지 일정하다는 건 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한지를 보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 평균이 어느 정도 0으로 대략적으로 일정한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y의 어떤 이런 분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ACF나 PACF를 돌린다고 했을 때 AC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차가 지금 증가할수록 지수적으로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AR 모형을 가지고 AR을 따르는 AR로 잘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슷하게 이 PACF 같은 거를 활용했을 때 이렇게 PAC로 봤을 때는 얘는 어느 정도 지금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MA 모형을 만들고 도표를 출력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한 PDQ에서 우리는 지금 MA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Q 이 부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다 오더에다가 001을 넣어야 하고 우리는 이 값은 우리가 임의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5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200개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MA1 모형이 나왔을 때 이 MA1 모형은 우리가 얘기한 AR이나 MA에서 가정한 이런 정상성을 잘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분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어 패신저 데이터라고 해서 걔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계절성이라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분산도 상승하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성을 따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ACF를 돌려가지고 정상 테스트를 어느 정도 봤더니 여기서 1 우리가 MA 모형에서 1이기 때문에 MA1 여기서 일부러 여기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계값 밑으로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시계열을 적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데이터는 좀 다차원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기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금 데이터를 활용했고, 이 데이터는 어떤 대학교 기후연구팀과 영국의 기상청이 협력해서 수집한 데이터로서 우리가 매년 기온을 측정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과 똑같이 CO2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서 미국에서 수집한 그런 CO2가 대기 중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CO2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지금 값들을 클라이메이트라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시간을 얘기하는 게 하나의 축으로만 존재하고 얘가 어떤 인덱스의 기능으로는 안 가지고 있는, 인덱스로는 설정이 안 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열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TS라는 객체로 바꿔줘야 합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R에서는 시계열과 관련된 객체가 TS랑 한 10주차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T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한 시계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얘는 1919년부터 2013년까지 빈칸이 없이 쭉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TS라는 객체를 활용해서 지정을 할 것이고, 우리는 TS라는 것에 지금 클라이메이트에서 지금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일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성을 할 것이고, 이 하나하나로 우리가 2019년에서 마지막을 확인해 보면 2013이니까 2019에서 2013까지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 헤드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드니까 데이터의 일부만 보여줘 라는 그런 명령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계열 구조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TS라는 것으로 묶은 다음에 그 연도를 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것이고요. 일단 먼저 그냥 가장 간단하게 데이터 그 자체만 출력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데이터일 경우에는 아래서는 우리가 plo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은 1920년대부터 1913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CO2 레벨 우리가 한 1950년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해서 기온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한 1970년대 한 이때부터 갑자기 상승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에 따라서 평균은 우리가 증가한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성을 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시간에 따른 분산은 이렇게 위아래의 분산은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조금 쭉 증가하고, 분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증가하는 시점이 한 이 정도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처음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코딩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실수를 할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볼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플롯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라본 다음에 우선 처음으로 ACF랑 PACF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이 결과를 봤을 때 템퍼레처에 대한 ACF, 템퍼레처에 대한 PACF, 그리고 CO2, CO2에 대한 두 가지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ACF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고 PACF는 어떤 갑자기 큰 값 이후로 어느 정도 쭉 감소하고 얘도 이 값 이후로 쭉 감소하고 얘는 천천히 감소, 얘는 급격히 감소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ACF랑 PACF 얘네들이 어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AR 모델에 적합한 거는 ACF가 천천히 감소하고 PACF는 빠르게 감소. 그리고 MA는 반대의 경향. 둘 다 가파른 절단이 없으면 이 얘를 활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본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CF는 천천히 그리고 PACF는 급격히 감소하는 거라서 우리는 지금 자기 회귀적 특성 AR 모델 이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ACF, PACF가 반대로 우리가 돌렸는데 정말로 이것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왔더라면 우리는 MA 모델을 돌렸어야겠죠. 아니면 둘 다 그냥 천천히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 모형을 활용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우선 정상성을 만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ACF와 PAC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정상성, 두 시계열의 정상성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DF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디키플러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계열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눈으로 확인해도 이 시계열은 우리가 평균이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정상성이 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ADF.test라는 것에 데이터 지금 첫 번째 축을 넣어서 확인하고 두 번째 축을 넣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축이 CO2였죠. 그래서 CO2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p-value가 엄청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성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이게 높기 때문에 정상성이 만족을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ADF라든지 다른 것들을 돌리면은 이러한 p-value라는 것을 꼭 확인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일단 이러한 형태에서 현재 이제 모형화를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온도만 가지고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 우리는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야 하냐면 아까 말한 과적합의 문제 때문입니다. 과적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가 2000 예를 들어서 13년 올해가 2013년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왔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2014년부터 미래의 데이터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형이 2013년의 이전을 잘 맞추는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미래에도 잘 적용을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03년까지만 모형을
모형을 만들고 2003년까지 한 모형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델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얘네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얘네들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만든 모형은 내가 보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이 두 가지로 데이터를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너무 옛날 데이터는 빼고 46년부터 2003년까지를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트레인 데이터로 쓰고 그리고 2004년부터의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적용할 테스트 데이터로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평활법을 활용한 예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수평활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평균을 예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전에 평활에서 봤는데 마지막에서 그때 간단히 소개한 홀트의 선형 추세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홀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예측을 해서 적절한 개수를 찾을 거고 우리는 지금 10개를 가지고 예측을 할 것이다 라고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실제 테스트와 비교를 해본 결과 실제 테스트는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 예측은 한 이 정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이렇게 되고 실제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얘는 선형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측을 좀 잘하지만 이 뒤에서는 틀려버리는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 지수평활법, 평활 방법을 활용한 것 다음에 우리가 배운 아리마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아리마를 활용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PACF라든지 ACF를 활용해서 아리마의 개수를 찾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토점 아리마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 안에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으로 얘네들이 찾아줍니다. 자동 검색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아리마 0, 1, 1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P, D, Q가 있을 때 P가 0이고 D가 1이고 Q가 1이라는 얘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차분을 한번 진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MA1로 적합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는 디퍼런스에서 지금 차분, Q는 MA와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얘는 차분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확장된 디키플러 검색 아니면은 우리가 본 그런 눈으로 봐서도 평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자체가 정상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성을 따르게 해주려고 정상성을 따르게 데이터를 변형해야겠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변형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분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예측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상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정상성을 따르는 여부는 확장된 디키플러 모형을 가지고 정상성을 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성을 테스트하지 못하면 로그라든지 차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꼭 진행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머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한 모델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를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형은 지금 MA1에 대해서 개수는 마이너스 0.6949라는 개수를 통해서 모형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맨 아래는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값 같은 경우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뭐 뒤에서 설명할 텐데 MAP라든지 RMSE는 실제 Y와 예측한 Y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트레인셋에 대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학습한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 트레인셋에 대한 데이터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과거 2003년까지면 2003년까지의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거는 이 값보다는 이것이 아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더 궁금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예측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 실제 추세를 잘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예측을 했다. 우리가 아리마 011에서 차분을 1을 하고 MA를 1로 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지표 하나를 볼 텐데요. MAPE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MAPE라는 값은 우리가 실제 Y가 있을 때 이 Y를 어느 정도 비율로 맞췄는지, 실제 Y를 이 차이를 가지고 보여준 것을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본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실제 기온이 지금 100도인데 우리가 예측을 95도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MAP는 지금 100분의 100 빼기 9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MAP가 뭐 이렇게 0.0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에 대한 거고, 이것을 n개 구한 다음에 다 그들의 평균을 구하면은 MAPE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실제 값으로 나눠준 다음에 전체, 지금 데이터가 10개이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데이터 개수로 이 합을 썸은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얘는 평균으로 구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홀트라는 방법을 썼을 때 우리가 평화를 썼을 때는 성능이 한 이 정도라서 한 28% 실제 데이터에서 한 28% 정도를 틀렸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썼던 아리마라는 방법을 써서 보면은 얘는 한 0.1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틀릴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기온을 100도로 했으면 기온은 한 90에서 한 110 사이겠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얘는 한 70에서 130 사이겠구나. 그래서 이 아리마라는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본 거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진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트레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단별량의 시계열을 예측했다면은 이제 다별량 시계열을 예측하는 그런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예측은 제가 얘기했듯이 벡터 VAR 모형을 활용한다. 얘는 벡터 자기회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AR, MA, 아리마라는 모형은 다 단별량을 위한 거고, 우리가 만약 다별량을 하려면 VAR을 활용해서 다별량을
예측해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별량을 예측할 때는 우리가 우선 이 시계열 자료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의 차분을 횟수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상 상태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ndif라는 함수는 자동적으로 얘가 차분이 몇 개 필요하면 정상이 되는지 adf를 통과하는지 이것을 쭉 계산해 주는데 얘네들 다 차분이 1이면 정상성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아리마의 결과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아리마에서도 중간에 d가 1이었으니까 아리마에서 1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1일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별량 시계열을 예측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diff를 통해서 데이터를 차분을 통해서 정상성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이라는 거를 아직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값들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1945년에 CO2가 1160 그리고 46년에 1238이면은 차분을 했다는 거는 y를 이 정값이랑 하나 뺐다 거기 때문에 1160에서 1238까지 얘에서 얘를 빼면은 78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증가량으로 볼 수 있고 얘에서 얘 차이도 154, 얘에서 얘 차이 이렇게 그 값들의 차이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값과 이 다음 값 간의 차이로 데이터를 나타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2도 이 두 개의 차이가 이 값이기 때문에 그 값들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별량에서도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차분은 구했으니까 시차 AR 모델에서 AR에 있는 P, AR의 P에서 이 P를 몇을 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아까 봤던 지난번에도 봤던 var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를 12개까지 해서 가장 적합한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이 기준으로는 5개, 이 기준으로는 1개, 이 기준으로는 1개, 이 기준으로는 5개. 그래서 한 5와 1 중에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라 라는 이런 결론을 이 var select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두 개나 5를 썼기 때문에 leg5, 5라는 것을 활용해서 var 5를 썼고 그거는 p는 5라는 형태로 데이터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하면은 이렇게 예측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CO2와 온도, 템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CO2를 하나 전에 CO2 값, 하나 전에 템퍼레처, 하나 전에 CO2, 두 개 전에 CO2, 두 개 전에 온도, 두 개 전에 CO2, 세 개 전에 온도, 네 개 전에 CO2, 네 개 전에 얘네들 간의 조합, 얘네들 간의 조합으로 CO2를 예측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얘도 비슷하게 지금 템프를 예측하는데 이 이전의 온도와 CO2를 활용해서 현재의 템프를 예측하는 그러한 지금 개수들을 다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R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여러 가지 다별량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별량 자료 CO2 그리고 온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CO2 과거의 CO2 값 그리고 과거의 템퍼레처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면은 이 차분이 한 이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별량은 VAR, 단별량은 AR, MA, 아리마 모형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계열과 관련돼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 한 6개 강의 자료, 그래서 통계 모델을 활용해서 이 통계 모델이 왜 돌아가는지,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났을 때 예측 모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